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제 디자인실인 것 같은데 창도 너무 예쁘고 카페 같고 되게 막 분위기 좋잖아요. 사실 이런 디자인실은 많지가 않고 현실적인 디자인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동복 디자인실인데요. 판 같은 거 널려 있고 뭐 옷 널려 있고 정말 정말 진짜 지저분해요. 정말로. 앉아서 작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가 많이 쌓여있고 막 이런데 또 이렇게 할 수밖에 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품평회라는 또 행사예요. 큰 행사인데 디자인실에서 시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품평회를 하는데 메인 품평회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스팟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간이 품평회를 열게 되거든요. 이런 남성복 품평회인데 이렇게 모델들이 옷을 입고 옆에 디자이너가 옷에 대한 설명을 막 해줘요. 뭐 여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트렌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 원단은 뭐를 썼고 여성복 품평회인데 마찬가지죠. 저 옷이 잘 팔릴 옷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정말 전국에서 다 모인 매장의 그런 샵마스터들, 또 본사 MD, 뭐 디자이너 말할 것도 없고, 또 생산부, 뭐 패턴실, 샘플실, 뭐 회사의 오너들, 뭐 대표까지 다 모여서 옷마다 점수를 다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되는 건 드랍하고 살릴 건 살리고 이런 정말 살떨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품평회인데 품평회 때마다 건져야 하는 옷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에 못 미치게 셀렉이 됐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러면 그냥 뭐 잘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쉽게 반응이 또 좋아서 MD들하고 수량 결정해서 몇 장 할 건지 그 다음에 생산부랑 어느 공장에서 이거 돌릴 건지 쉬는 게 아니죠. 완전히 품평회 끝나도 막상 매장에 옷이 출시돼서 반응이 안 좋으면 또 잘리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험악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품평회가 이 사진의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대다수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사활을 걸고 정말 작업을 해요. 야근을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건 수영복 품평회인데요. 모델이 다 입고 나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행거에 이렇게 걸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의 브랜드들은 패션쇼로 대체하기도 해요. 자, 패션 위크에 올려지는 컬렉션 이런 옷들처럼 또 학생들이 졸업 전에 발표하는 졸업작품 발표회, 뭐 패션쇼 이런 거 등도 다 가봉, 뭐 완봉 이런 작업들 다 거쳐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뭐 이렇게 앞에서 엄청 지적받아가면서 품평을 또 받잖아요. 하고 사실 다 같은 개념이고 그래도 학교니까 적어도 잘리진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분위기가 회사보다는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도 3학년 졸업 작품 발표회 패션쇼를 앞에 두고 어, 단계에 걸쳐서 품평회를 하기도 했죠. 매우 고생 많았는데요. 이 모든 행사 다 기획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 정말 많은 시장 조사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백화점도 엄청 다니고요. 스트리트 샵도 다니고 경쟁 브랜드는 조사 필수고 또 새로 뜨는 디자이너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뭐가 있는지 해외에서 들어온 브랜드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고요. 또 트렌드 조사, 디테일, 뭐 어떤 컬러가 유행하는지, 어떤 실루엣이 유행할 건지, A라인이 유행한다. 이번에는 약간 슬림한 롱앤 슬림이 유행한다. 뭐 아이템, 뭐 예를 들어 맨투맨이 이제 캐주얼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 슬릿이 길게 들어간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 이제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트렌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해내서 우리 브랜드에 맞게 또 연구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파리, 뉴욕, 밀라노,
런던. 여기서 열리는 또 패션 위크 주간에 열리는 컬렉션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디자이너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를 해가면서 차기 시즌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죠. 정말 엄청나고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힘든 거예요. 자료가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지만 너무너무 많으면 거기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자료만 이렇게 발라내야 되는 작업이 힘든 거예요. 매출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베스트셀링이 될, 그리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디자인실의 디자이너들의 의무예요, 의무. 또 하지만 뭐 크리에이티브성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조금 예외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정말 이런 디자인 쪽에서, 패션 쪽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아가들은 정말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요. 명품 막 사입고, 준명품 사입고,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다 하고 싶겠지만, 신상 사입고, 사실은 디자이너 월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또 품위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기도 하지만, 뭐 바로바로 다 살 수는 없어도 저 디자인이 누구의 컬렉션에서 나온 건지 어느 브랜드에서 출시한 건지 많이 좀 피곤해지는 직업 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션위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패션위크에는 이렇게 4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10대에는 서울하고 도쿄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프레타포르테하고 오뚜꾸띠로 이런 두 장르가 있어요. 자, 파리 패션 위크의 컬렉션을 올리고 있는 김혜김 디자이너의 프레타포르테 패션쇼입니다. 이제 기성복 패션쇼죠. 자, 오뚜꾸띠르는 정말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말 수공예로 작품을 만들듯이 단 몇 벌 없는 이제 그런 드레시하고 이런 의상들인데요. 꼭 파리에서만 열리고요. 이것은 자, 디올이 프레타포르테도 있지만 이렇게 꾸띠르도 하고 있어요. 디올 꾸띠르 하우스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이런 패션 위크는 연 2회, SS에 한 번, FW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매년 열리고 있고 거의 2년 정도 앞서서 예측하면서 열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커리어를 뒤로 하고 워라밸을 위해서 좀 학교를 빠졌지만 다시 생각해도 패션업계에 몸담았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패션 관련 일은 사실 어릴 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2014년도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면서 또 재미있는 직업이다. 그런 업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가들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식화 연습 좀 많이 하시고 트렌드 연구 좀 늘 하시고 디자인실 프로세스 잘 이해하시면 어딜 가든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디자인실에서는 일러스트보다는 도식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도식화 그리는 일이 더 많고 본인이 편하려면 사실 도식화를 많이 잘 그려야겠죠? 일러스트가 필요한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은데 혹시 필요하게 되면 전문 프리랜서를 장당 얼마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실에서 좀 그린다 하는 사람이 뭐 그리거나 이 정도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자, 일러스트가 필요한
꾸띠르 브랜드들에 나오는 의상들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도 많고 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식화로는 사실 표현에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의상들이에요. 자,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일러스트가 필요하긴 해요. 일러스트도 중요하긴 해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감성적인 면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포즈도 다양하고 옷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코디를 보여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 취업용 포트폴리오에는 일러스트와 도식화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기로 했던 일러로 했던 사실 이런 일러스트를 가지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실에서는 사실 좋아해요. 얘는 바로 좀 우리가 바로 채용해서 작업지 시설을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겠다. 좀 잘 배우고 왔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보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명은 도식화 잘 그리고 한 명은 도식화를 못한다. 즉 이러면 못하는 아이는 계속 시장으로 막 뺑뺑이 돌리고 일에 레벨 차이가 좀 나겠죠. 이렇게 중요한 도식화가 건축으로 보면은 설계도나 단면도와 같은 개념이긴 하거든요. 자, 패션 일러스트와는 달리 감성적인 면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앤드 정확도와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 그런 도식화 작업지 시설을 보고 패턴사 그 오셨던 그 이희춘 교수님도 사실은 패턴사 출신인데 패턴을 뜰 수 있고 또 샘플 선생님들이나 또 캐드사 또 이 공장에서든 이런 옆에 디자이너가 일일이 작업지 시설에 대한 설명을 추가 설명이 없어도 의상 제작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작업지 시설, 샘플 작업지 시설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옷이 딱 나왔는데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옷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디자이너 책임인 거죠, 사실. 도식화를 정확하게 그려내지 않았으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성복, 남성복, 뭐 아동복, 유니섹스 모두 도식화가 다 필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이 필요한 어떤 그런 메인으로 넘어가잖아요. 품평회 이후에. 그러면 일러로 제 컴퓨터 작업을 돌리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한 분야도 있어요. 요즘 좀 많이 그런 추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수기로 작지 작업이 가능해야지 일러 작지도 표현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자, 작업지 시선인데요. 이거 지금 여성복이에요. 이런 노란 봉투의 앞면에 이렇게 작업지 시설을 붙이게 돼요. 그 안에는 원단도 들어있고요. 부자재 들어있고, 안감 들어있고, 이제 이 상태로 패턴사한테 넘기면 이제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패턴 뜨시고. 자, 원단 스와치 같은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붙여줘야 패턴사가 어떤 원단으로 만드는지 알아야지 패턴 사이즈 조절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다 적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기본 사이즈를 넣어주면 패턴사가 좀 작업하기 편하죠. 적어도 총장하고 소매 길이 뭐 이 정도 그림만 떨렁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스웨터 니트 디자이너가 그린 앞에 그린 것보단 더 못 그린 것 같아요. 뒷면도 없고 이런 펀치카드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쇼바리, 밑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현장 용어 7게이지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니트 디자이너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 따로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기본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좀 개발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은데 참고 사진, 박스핏의 뭐 캐주얼 셔츠, 그 다음에 뭐 주머니, 앞주머니의 모양과 뭐 이렇게 사이즈, 그다음에 옆 트임 어떻게 들어가고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단추의 위치, 뭐 커프스 너비, 뭐 이게 또 스트라이프잖아요.
뭐 단도 스트라이프 아니고 약간 멀티 컬러가 들어있는 멀티 스트라이프인데 스트라이프 간격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또 패턴사가 뜰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로 일러로 작업한 샘플 지지서. 얘는 뭐 유니클로 같은 굉장히 심플한 브랜드 있잖아요. 반팔 몸판 그대로 가져가고 팔만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자, 클래식한 뭐 폴로 셔츠 이런 것들도 카라랑 몸판 그대로 이게 다 일러로 해야지만 좀 작업이 더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이런 브랜드들은. 자, 그리고 데님 브랜드요. 데님 디자이너가 따로 있거든요.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한 명씩 있기도 하고 없을 때는 이제 프로모션 디자이너가 따로 이제 있기도 한데요. 데님도 이렇게 워싱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이런 거 작업들을 넣은 그런 작업 지시서를 또 이렇게 꾸미곤 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디자이너가 들어가면 이제 가장 많이 할 거 샘플 지시서가 엄청나게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파일링 이렇게 잘 해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막내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메인이라고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죠? 자, 작업 지시서 품평에 거쳐서 샘플 나와서 얘가 이제 확정이 돼서 공장으로 생산 넘어가야 되니까 더 자세하게 이제 샘플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이 들어가고 얘도 메인 작업 지시서라고 써있죠. 자, 수화지까지 정확하게 단추까지 그리고 수정을 어떻게 할 건지 패턴과 상의하시고 라벨도 어떻게 들어갈 건지 메인 들어가게 되면 사장까지 결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샘플은 실장까지만 들어가는데 메인은 사장까지 다 해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돼야 돼요. 샘플 작업 지시서와는 달라요. 자, 이렇게 아이템 종류가 무엇인지 원단의 종류, 원단 두께가 두껍냐, 얇냐, 부드럽냐, 약간 뻣뻣하냐, 고시감이 있냐, 뭐 이런 등등도 필요해요. 그래서 스와치를 꼭 붙여야 되고 또 텐션, 스판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패턴 좀 키우고 줄이고 하는 게 있겠죠. 활동성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도트 패턴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트라이프냐, 다이마루냐, 우분이냐. 다이마루는 티셔츠 같은 원단을 다이마루라고 해요. 너희들 교복 셔츠 같은 게 다 우분, 자켓도 우분. 자, 이런 것들 또 스트라이프 간격 이런 것도 중요하고 체크의 모양, 체크의 결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옆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싼 브랜드일수록 패턴 다 맞춰요.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심화를 맞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장용으로.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라워 패턴도 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더 프린트라고 해서 원단 크게 펼쳤을 때 한쪽 면에만 이렇게 프린트가 깔리는 게 있어요. 이게 꽃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원단을 알아야지 패턴어가 정확하게 패턴도 배치할 수 있겠죠? 이런 트로피칼 이런 프린트도 있고 약간 기하학적인 얘는 좀 에스닉한 느낌을 주는 프린트인데 이런 프린트들 그리고 약간 이런 옵 아트 같은 느낌 매지가이 느낌 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위하고 아래가 분명하게 딱 보이는 패턴들 이런 거 아래 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또 레이스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모든 도식화 작업이 작업 지시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품평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이제 다음 가장 쉬운 티셔츠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너무 쉬운 유니클로 같은 그런 디자인의 티셔츠는 사실 의미가 없고 해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도식화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도식화 그릴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